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외유성 국외 출장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방의회의 행태가 적발됐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첫 제보자, 술자리 의혹을 인정하면 진보 영웅, 그렇지 않으면 불륜 범죄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회 독주를 예고한 우원식 국회의장, 경쟁 상대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횡무진 김세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세희 대표, 강신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정말 강신업 네, 교수님. 덕분에 저도 잘 지냈습니다. 말씀하시고 아니, 계셨는데. 근데 갈수록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아침까지 4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총 1,600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킨 데에 이어 9일에는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김세희 대표님.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네. 이 수천 개에 달하는 풍선을 네. 지금 무방비로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 북한이 자신감을 얻고 네. 언제든 여기에 뭐 탄저균 아니면 뭐 살인가스 뭐 이런 거를 오음진리교가 했던 그런 네. 식의 충분히 살상 요소를 넣을 수 있다라는 북한이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네. 대북 확성기를 썼기 때문에 했다라는 뭐 좌파 진영에서는 자꾸 이걸 시비를 거는데 네.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요. 실제로 먼저 오물풍선을 한 이후에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한 네.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얘네가 온 거기 때문에 이 대북 확성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북한이 이렇게 좀 범죄를 저지른 건데 네. 사실 좀 제가 좀 친분이 있는 좀 저한테 계속 중요한 정보를 주시는 국가정보원 분에 따르면 그때 네. 중단했던 이유는 대북 확성기 제재 때문에 잠깐 중단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네. 남풍이 세게 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네. 풍선을 띄워봐야 대한민국 쪽으로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쪽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네. 결국 그때 중단했을 뿐이지 결국은 이런 사악한 행동은 대북 확성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네. 것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용산 쪽에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용산 네. 쪽에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드론을 쓰든 네. 각종 무기를 써서라도 사전에 좀 이 풍선이 날라오면 좀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안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은 좀 이 부분 김정은은 알고 계실까요? 몸무게로 따지면 뭐 저런 거 안 하고 말이죠. 그 상남자일 것 같은데 네. 완전히 하남자입니다. 치졸해요, 치졸해.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네. 뭐 이런 공격이 있느냐. 네. 저기다가 그렇죠. 무슨 오물, 쓰레기 이런 거 담아가지고 이름도 참 보냈거든. 별로예요. 오물풍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쟤들은 걸음도 없거든요. 걸음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못 넣고 종이 네. 조각 잘라가지고 골파지 잘라가지고 넣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저거 이제 받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명웅 네. 그리고 나훈아 그 네. 노래 USB 담아가지고 네. 보내고 그다음에 2,000달러를 1달러씩 담아가지고 네. 또 보내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 네. 그 이제 인민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네. 아주 보냈어요. 우린 줄 게 많네요. 예,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가. 쟤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대 우리 때리고 나서 우리한테 100대 맞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김 여정이가 또 이제 네. 더 뭐 아주 그 뭐 엄중한 뭐 그런 어떤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가 왜 그러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선 철도도 끊었고 GPS도 네. 교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풍선도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네. 좀 이제 건드려 보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세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혹시 저게 나중에 저기에다가 무슨 균이나 화학무기를 실어서
보내기 위한 예행 연습 내지는 시뮬레이션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국정원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저거를 좀 잘 대비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하니까 쟤들은 또 대남 확성기 방송 한다고 그러는데 네. 네. 대남 확성기 방송 해봤자 안 들립니다 우리 쪽에. 저게 출력이 없어갖고 안 들려. 아, 네. 출력 문제도 네.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면은 저쪽에 왕왕 그냥 다 들립니다. 개성까지. 네. 그래서 쟤들이 트는 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안 들리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쪽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쪽 방어하려고. 아.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우리 다음 뉴스로 같이 네. 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서 방금 말씀해주신 대북 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다가 중단한 가운데 이 북한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한 이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참은요, 이 북한이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김재희 대표님 이 부분 좀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컨텐츠의 문제인데 네. 결국 우리는 보내줄 게 많아요. 뭐 보내주면 보내줄수록 북한이 되게 뼈 아프죠. 사실은 네, 그 영웅이. 뭐 말 그대로 임영웅 노래도 있고 뭐 BTS 노래도 틀었다고 네, 그래요. 네. 뭐 들려줄 게 엄청 많은데 솔직히 그러면 이제 북한의 주민분들은 솔깃하죠. 근데 네.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과연 어떠한 컨텐츠를 보내주냐, 뭐 현송월 노래 들려줄까요? 들려줄 게 없어요, 없고, 콘텐츠가. 네, 우리가 뭐 거기에 전혀 흔들릴 것도 없고, 네. 그럼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얘네들이 물론 예행 연습일 수도 있지만 네. 보내줄 게 없으니까 오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북한이 더 살기 좋다,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삐라를 해봐야 아무도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코미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대북 확성기를 정말 감추기. 그리고 제가 우리 강시혁 변호사님 정말 좋은 지적인 게 네. 저희도 뭐 이제 그 광화문 집회, 뭐 서울시청 앞에 집회 해보면 네. 이게 어떠한 스피커를 설치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정말 들릴 정도의 스피커를 설치한다는 게 결국 다 돈의 문제인데 네. 아마 뭐 들릴 수 있는 그 정도 출력을 가진 스피커가 아마 북한은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네. 네. 하여튼간에 뭐 지금 북한이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저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네. 그만큼 다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쪽으로 벼랑의 뭔가 궁지에 몰린 그래 주소죠. 어떤 궁지에 몰리니까 네. 시선을 바깥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뭐 푸틴이 또 뭐 북한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래요. 네. 그래서 북한이 자꾸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러시아하고 네. 관계를 하고 또 거기 무기도 팔고 그래서 어떻게 근근히 음. 연명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런 식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저런 걸 해가지고서는 네. 세계에 어떤 망신만 당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어서 네. 오히려 저런 것들을 멈추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경제 협력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그런 밝은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걸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전북 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 이 하연호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 공작원 A 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이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A 씨에게 국내 정세뿐만이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서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라면서 8년형을 구형한 겁니다. 김재희 대표님 이 부분 좀 알고 계실까요? 네, 이게 좀 말하기가 좀 약간 그 TV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뭐 하필 또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의 그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네.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이나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간첩이 있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지금 저게 간첩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무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에이, 9년, 너무 네네. 9년이 네. 뭐야? 6년이네, 6년. 깜짝이야. 네, 8년 구형인데. 네. 네, 8년 구형인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이렇게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 네. 하노이, 뭐 중국 베이징 뭐 이런 식에서 막 회동을 하면서 네. 또 공작금도 받고 네. 이런 걸 하는 간첩이 대한민국에 지금 실제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사실 간첩이라는 게 옛날처럼 뭐 잠수함 타고 와야 되고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막 뭐 인터넷 지메일이나 뭐 이런 그 해외 계정으로 언제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네. 세상이라서 맞아요. 좀 그리고 이제는 뭐 각종 암호화폐까지 생겼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뭐 북한이 또- 직접 어디에 해외에 가서 뭐 달러를 받아오고 이럴 일도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나. 네. 좀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더욱 이런 간첩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굉장히 그 우리한테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네.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경각심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간첩이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네. 또 국정원이라든지 이 대간첩 활동 이런 것마저도 축소시키고 말이죠. 문재인 네. 정부에서는 거의 뭐 와해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북 민중행동 공동 상임 대표 네. 이 사람이 바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메일도 수많은 그런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고 네.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그렇죠. 만큼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회동한 것도 보면은 뭐 장가게, 네. 중국 북경, 네. 베트남 하노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당시는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겠네요. 네, 이 사람이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 북한 공작원인지 몰랐다. 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요. 6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글쎄요, 6학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2013년 얘기죠. 8월부터 네. 2019년 1월까지고요. 네. 11월까지고요. 네. 특히 이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이메일을 보내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하고. 네. 그럼 모르면 왜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요. 보내고 외국계 이메일을 굳이. 이용합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받았고. 네, 돈을 주고 받았고. 그다음에 이메일의 내용인데요. 네. 반미, 자주,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이 그 주로 내용으로 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작금 수수 방법, 암호화 방법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간첩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년형을 이제 구형을 받았는데요. 원래가 이제 이렇게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하면 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압하고 뭐 통신하고 이런 네. 방법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8년을 구형했다는 거는 제가 상당히 무겁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또 손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8년 구형하면 10년 때려야 됩니다. 10년까지 가능하니까. 오히려 구형보다 더 때릴 네, 수 있는. 올려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법적으로도 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지 점검을 통해 외유성, 국외, 출장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방의회의 행태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회가 출장을 취소하면서 납부한 수수료가 출장 여비의 무려 47%에 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김세희 대표님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이 확실히 그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무슨 일을 했나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이제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민권익위가 이런 것까지 잡는구나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감사원이나 이런 데 네. 잡는 줄 알았더니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게 전국에 있는 뭐 시의회, 지방의회 이런 걸 좀 다 일괄적으로 좀 조사한 것 같은데 네. 이 내용을 보면 뭐 베르사유 궁전을 이게 어느 시의회인지는 정말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 좀 이왕이면 좀 이런 국민권익위원회도 좀 발표하면서 네, 네. 어느 시의회가 이런 거 했다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뭐 알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느 시의회인데 프랑스 뭐 베르사유 궁전도 이게 말 그대로 그 해당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금 그쵸. 시의회가 운영되는 건데 심지어 이걸 예약해놓고 나중에 취소 위약금 말 그대로 이것도 네. 그냥 못 갔으니까 그냥 버리는 돈인데 그것도 그 해당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네. 냈다라는 걸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방의회에서 이런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철저하게 좀 공개 시스템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네. 이게 너무 좀 놀고 먹고 사실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시의회까지 이러면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번에 네. 중앙선관위에서도 그 채용 그쵸. 비리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외유성 출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초의회는 사실은 또 이 폐지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마장에 이렇게 또 세비라고 하는 이 월급도 6, 7천만 원씩 된다고 그래요. 기초의회도.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외유성 출장으로 쓰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243개 전체 지방의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권익위에서 7개를 갖다가 골라서 조사를 해봤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와 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국외 출장하면서 네. 그 취소 수수료 이런 것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A 시의회, B 시의회, C 시의회 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권익위에서.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밝혀야죠. 네. 여기가 어딘가를 밝혀야 되는데 이름을 하나도 안 밝히고 그냥 이게 이렇게 뭐 향후 전수조사에 뭐 미칠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의회는 글쎄 공개하지 말입니다. 않았다라고 근데 물론 하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전수조사를 하겠답니다. 네. 그래서 243개를 다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유비 앵커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만약에 미리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비밀이 새나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243개 이 지방의회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세금이 새는 거, 네. 의료성 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가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다만 절반은 네가 내라. 그럼 한 놈도 안 가. 네. 오. 그러니까 다 내라고 하지 말고 네. 절반만 내라도 안 가. 오. 사실 50% 할인도 큰 거죠. 예, 예, 네. 50%는 할인해주고 그러면 진짜 박인 세일입니다. 네. 네, 진짜 가고 싶으면 네. 내 돈 50%를 내고 가겠죠? 예. 근데 만약에 진짜 가고 싶지 않으면 내 50%안 내고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건 적어도 절반은 네가 내라. 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진짜 네. 좋은 아이디어. 네, 네. 참.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A, B, C, D, E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이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니까요.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권익위에 따르면은 모 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출장을 다녀온 뒤에 이 결과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요. 484만 원을 주고 여행사에 대리 작성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김세희 대표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네. 제가 뭐 지방 기자분들을 비하하려는 뜻은 아닌데 뭐 어느 지방 기자실 가면 네. 보도 자료 오면 거기 앉아 계신 행정 보시는 여자분한테 네. 이거 기사 좀 대신 써달라. 그럼 또 기사를 대신 써주는 분들이 있대요. 네. 근데 말 그대로 그럼 기자가 왜 있냐. 네. 말 그대로 여기도 시의원들이 여행사한테 네. 대신 보고서 써달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놀러 갔다 와서 보고서 쓰기 싫으니까 네. 그거는 여행사 뭐 돈 주고 써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에요. 네. 484만 원이나 기가 주고. 막힙니다. 그럼 날 줘. 내가 보고서 대신 써줄게 진짜. 484만 원 받고 제가 열심히 정말 네. 뭐 영혼을 제가 다 담아서 보고서 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권익위에서 네. 조사한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네. 황당 사례가 나왔는데 네. 그 중에 7박 9일 일정 중에서 4박을 갖다가 네. 완전히 공무와 무관한 외유성 일정. 그러니까 7박 9일 중에서 4일은 노는 거야.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거기 구에 출장하면서 먹을 컵라면 음료 같은 거 가져갔는데 이걸 네. 전부 다 시의회 그 돈으로 한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제일 황당한 게 그거? 지금 네. 예, 제일 황당한 게 지금 네. 얘기한 거. 484만 원을 갖다가 네. 이 보고서 대신 써달라. 네, 이게 여행사한테. 정말 황당한 겁니다. 여행사한테. 아무것도 하기 싫었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다가 이제 뭐 야시장 갔다 왔다, 도서관 방문했다, 네. 이런 네. 문화 체험 알차게 보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네. 써달라고 그랬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어도 50%만 네 돈 맞아요. 내라. 네. 이렇게만 해도 얘들은 안 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외유성 국외 출장과 같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수조사 이후에 제도 개선 권고와 함께 필요시에 배임 횡령,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따른 수사 의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첫 제보했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이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첼리스트에게 술자리 의혹을 인정하면 진보 영웅, 또 그렇지 않으면 불륜 범죄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김세희 대표님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이 네. 머저리 같은 일들이 벌어졌나를 좀 명확히 네. 보여주시는 게 이게 사실 지금에서야 이게 다 엉터리 사건인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 당시 얼마나 수많은 공중파 방송, 수많은 언론이 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처럼 네. 이렇게 그 선동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여기서도 방금 전 저희가 이제 국민권익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그 네. 첼리스트의 전 남친이 네.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전현희 위원장이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이 네. 사람이 여전히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다 민주당 쪽이 우리가 다 힘을 합치면 이건 윤석열 정부를 뒤집을 수 있다. 너는 영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너가 네. 엉뚱하게 얘기하면 너가 그거를 술자리 아니라고 하면 너는 솔직히 그날 딴 남자랑 밤새운 거 아니냐, 너 불륜녀 아니냐라고 네.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저 사진에 나온 저 인물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경향신문 기자 강진구 기자인데 네. 저분도
이제 전 MBC 기자 출신으로 이제 가세현 나왔지만 저 사람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이제 열린공감 TV 하다가 이제 뭐 더탐사, 뭐 뉴탐사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저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거는 거짓 선동 방송을 한 거고 저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여기에 대해서 강요미수 범죄, 네. 예, 강요미수 범죄를 지금 일으킨 겁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 네. 어떻게 정말 어이가 없죠. 보면 이게 너 불륜한 거 그거 아닌 걸로 해라. 안 그러면 네. 너 불륜녀 된다. 이거야말로 협박 아닙니까? 협박? 네. 이거는 정말 협박이죠. 좀 충분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이번에 어찌됐건 이번 일로 이런 좌파 진영의 거짓 선동은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김의겸 국회의원까지 함께 나서서 네. 그 당시 무슨 뭐 국정감사였나요? 이런 데서 막 거짓 선동이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상식적으로도 이게 대한민국이 참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되는 게 네.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굳이 청와대나 뭐 대통령실에서도 술을 마시려면 마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굳이 청담동에 카페 가서 밤새도록 술자리 갔다. 이거 믿는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이 정말 좀 개탄스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강시어 변호사님. 예, 첼리스트의 전 남친 이모 씨 네. 여기도 황당한데 네. 네. 사실은 이제 강 씨 중에서 우리를 빛낸 사람이 강감찬 장군인데 저 강진구 기자가 우리 강 씨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경향신문 강씨 참 기자에서 좋아합니다. 네. 자꾸 이렇게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 네. 아 우리 강진구 기자께 정말 여기서 멈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 지금 전 남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거짓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 첼리스트한테 강요하고 협박해가지고서 민주당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권익위도 우리가 잡고 있다. 요 정도는 이제 예. 뭐 협박이 되나요? 네, 그래가지고서 네. 결과적으로는 너가 진보 영웅이 되라.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네. 법무장관 뭐 또 김현장 변호사들 네. 뭐 이세창 총연맹 전 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술 먹었다고 얘기해라. 네. 즉 거짓말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강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윤석열 정부를 엎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당치도 않은 일을 갖다가 벌렸다는 저 이모 씨도 정말 이해가 하기 어렵고 그런데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때는 또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라면 그럼요. 어쨌든 수준 높죠. 수준 높은 언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뭐 뉴탐사까지 갔습니다만은 더 탐사에 또 뉴탐사로 갔어요. 네, 가서 채널이 계속 폭파되나 네, 봐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정말 같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정부의 타격을 가하려 했다는 것은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그리고 저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협박을 당했겠습니까? 그 첼리스트한테 네. 너 이제 뭐 했지 뭐 했지 그러면서 네. 뭐 불륜녀다. 그래서 그 불륜을 까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이 지금 검찰에 수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 이제 발을 담근 사람이 김의겸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김의겸 의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여기 지금 뭐 이모 씨라는 사람이라든지 네. 하여튼 수사를 해서 이번에 일벌 100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협박죄로도 그렇죠. 좀 처분이 네. 되는 건가요? 강요죄도 가능하고요. 네. 또 아, 협박죄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뭐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뭐 이거에 따라서는 네. 뭐 공갈죄라든가 이것도 가능한데 네. 그거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강요죄, 협박죄 같은 건 가능하죠. 제가 뭐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 사건에 네. 저희 뭐 제가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분이 누구다라고 막 폭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첼로 분한테 참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거는 갑자기 영상 편지 남기신 거 같아요. 본인의 영상을 네, 왜냐면 지금 노래도 좀 깔아드리고. 아닙니다. 네네. 아, 그럼 이상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 전 남친이 너 불륜녀다라고 하는데 결혼 관계가 아니니까 네. 딴 남자 만난 건 불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네. 이거는 그냥 양심 선언을 해서 이 전 남친과 강진구가 나를 네. 강요 협박했다. 그리고 사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처벌해달라고 뭐 예, 그런 얘기 얘기를 한 것 했습니다. 같으니까. 진정서도 내고. 네, 진정서 내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결혼 안 하신 그 네. 미혼녀시니까 충분히 불륜녀 아니니까 네. 용기 있게 말하시면 된다. 하나 덧붙이면은 지금 이모 씨라는 전 남친 네. 이 사람이 네. 수백 통의 욕설, 성적 네. 비하 이런 걸 보냈다고 그래요. 네. 수백 통을. 네. 이거는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예요. 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있어요. 네. 이 그런 것도 몇백 통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수백 통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토킹도 될 수 있겠네요. 예, 스토킹도 될 수 스토킹 있고. 범죄도 될 수 네,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또 이 강 기자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방송 금지 강씨 가처분. 네.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말입니다. 아, 참 정말 우리 강감찬 장군을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강감찬 장관까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그래요. 아마 네. 강진구가 계속해서 아마 이걸 갖다가 네. 계속 괴롭히는가 봐요. 방송으로. 네.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이 A 씨가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강 기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 기자는 이 지난달 30일 검찰 출석 당시에 첼리스트에게 강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 강요 미수로 엮으려는 검찰 시도는 무리한 언론 침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잘 우리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할 말 없으면 맨날 언론 침해야. 할 말 없으면 만만하게. 언론 네. 탄압이야.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면서 이른바 의회 독주를 예고한 우원식 국회의장. 과거 19대 총선 당시 경쟁 상대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기사를 먼저 보여드린 후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단독 방송한 내용까지 CG 화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희 대표님, 요거 어제 이제 바로 방송을 하셨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이 관련된 내용들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사 내용 좀. 네, 이게 2012년도 19대 총선 때 이제 결국 이제 그 노원구에 총 3명의 후보가 뭐 더 많은 후보도 있었겠습니다만 나왔네요. 네. 일단 민주당 후보, 이제 뭐 이제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이제 통진당 후보가 있었는데 네. 이제 결국은 민주당하고 통진당은 이제 좌파 진영이니까 여기서 단일화가 돼야 되냐 마냐 이런 네. 논의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2012년 3월에 우원식 사무실에서 네. 저렇게 김승혜, 조구일, 우원식이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이 통진당 후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리고 모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약간 돈으로 막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우원식의 보좌관 중에 네. 서준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서준오의 아버지 네. 이 서치종이 건설업자라고 합니다. 오. 아무래도 건설업자가 좀 돈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 건설업자가 이들에게 2천만 원을 줍니다. 2천만 원을 주고 실제로 이 2천만 원이 어디로 갔냐? 네. 바로 실제로 조규선이라는 그 통진당 후보, 그리고 통진당 후보의 사무장인 김미영에게 2천만 원이 전달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건 말 그대로 후보 매수죠. 후보 매수 네. 중대 범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결국 이제 조규선 후보가 한 2017년쯤에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어찌됐건 양심 선언을 한 거죠. 실제로 이들한테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양심 선언을 이렇게 한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건이 불거져서 이제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2017년이 어떤 해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문재인 정부의 완전 집권 초기인데 이때 실제로 SBS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네.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이 보도가 아예 사라져 버려요. 오. 사라져 버리고 네. 그 당시에 이제 SBS 기자가 이게 좀 그 보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라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음. 그래서 지금 그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도 됐어요. 광주 광산갑에서 광산구에서. 그래서 박균택 지금 그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뭐 난리가 났다. 네. 근데 청와대에 불려가면 누가 불렀겠습니까?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불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검찰국장을 뭐 거의 지검장급이죠. 그 정도면. 네. 그리고 지검장급이 검사장급인 사람을 불러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민정수석일 텐데 그 정도로 하면서 결국 이 기사가 삭제되는 네. 그런 의혹까지 우리가 제기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원식은 그때 이제 국회의원 무효입니다. 그러면 네. 원래는 이제 공직선거법 후보 매수자 아닙니까? 네네. 그럼 국회의원 이제 무효인데 지금 이제 국회의장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천인 공노할 만한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네. 입막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야 정말 이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조국이 지금 지가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짓거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화가 너무 많이 화가 나셨어요, 지금. 예, 네. 끌어올라가지고서 야, 아까 사실은 말이죠 강진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 강용석 이후에 강진구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결국 강용석까지 나오네요. 네.
그 이후에 제일 화가 났습니다. 제가 또 지금. 근데 이게 또 왜 문제냐면 네. 이때가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 힘이 있던 시절이죠. 그 문재인 정부 때 우원식이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제일 원내대표였습니다. 힘이 있던 시절. 예. 힘이 있던 시절인데 결국 이때 왜 그랬는지도 정말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그 당시 검찰이 네. 우원식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뭐 기소나 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네. 제가 덮어버린 거죠. 예. 권력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을 갖다가 찍어 눌러가지고 물론 거기다가 찍어 눌린 검찰도 잘못이지만 네. 네. 이런 분명한 어떤 그 증거가 있었고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우원식은 지금 국회의장 아닙니까? 네. 여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아직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네. 네네. 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지금 보면 아까 그 CG에 있던 인물들이 네. 다 이후에 뭐 다 뭐 구의원 의장도 되고 네네. 뭐 다 주요 인물이 다 되고요. 네. 심지어 저 서치종이라는 저 인물은 네. 또 그 이후에 뭐 노원구의 각종 무슨 뭐 당연천이든 무슨 각종 그 하천 개발 네. 사업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래서 정치할 만한가 봅니다. 결국 그러니까. 누가 어떤 업자들은 네. 돈 버는 업자가 있는 거예요. 돈이 되는. 네, 네. 돈이 되는 정치다. 그렇죠. 저 후보 매수뿐만 아니라 서치종으로 앞서 돈을 받았잖아요. 2천만 원. 네. 저게 바로 뇌물죄 아닙니까? 네. 저게 이제 국회의원이고 그 당시 적어도 저 돈 받을 때 또 네. 반대급부를 줬을 거란 네. 말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서치종으로부터 돈 받은 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네. 그 돈을 갖다가 통진당 후보한테 준 것도 문제가 되고 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실제로 CG 속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김승혜는요. 이 노원구 의회 의장은 물론이고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사무총장에도 선임된 이력이 드러났는데요. 또 지금은 뭐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 수학문화관의 관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이 분이 뭐 저명한 수학자 또는 뭐 연구자인가요? 이분이 뭐 제가 어제도 방송했습니다만 이제 방송통신대 가정학과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굉장히 수학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그 가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결국은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이게 결국 노원구청장이 아마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현재 민주당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 다 해줘요. 해주는 거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 범죄에 가담해서 진작에 이걸 그렇죠. 정치 바닥에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뭐 정치 자격도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 네. 아예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우리 김은국 가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참 좌파들은 참 부럽다. 챙겨줄 때는 확실히 챙겨준다. 심지어 노원 수학문화관 관장으로 네, 이렇게 챙겨주는 게 좌파다. 그게 이제 범죄 가담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모자고 네. 같은 이제 범죄 식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렇게 챙겨줌으로써 입도 막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확실히 챙겨준다. 이런 어떤 또 가시적 어떤 그런 선전도 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면은 또 돈 갖다 주는 사람 있고 또 저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 참 쉽게 국회의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우원식이 국회의장까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에 따르면요.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수희 대표님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증인 신문 기록을 압수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설명 좀 그 해주시죠. 결국은 이게 그 법원 그 당시 이 사건 관련해서 뭔가 법원 기록에 네. 당시 이때 뭐 조구일 씨나 뭐 이런 그 당시 사건의 그 공모에 담당했던 분이 직접 그 서울 북부지방법원 그 재판에 네. 내가 실제로 우원식 사무실에서 이런 모의를 했다. 그래서 검찰이 물어봅니다. 거기서 증인 신문할 때 네. 혹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십니까? 보니까 뭐 원탁 테이블이 있고 그 네. 당시에 내가 뭐 바카스를 2박스를 사들고 갔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거기에 우원식이 앉아 있었고 우원식 그 의원이 몰랐다가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상대 그 조규선 후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모의를 2012년 3월에 했다라고 지금 보이시는 저 화면이 그 당시에 증언록에 모두 다 나옵니다. 아, 다 나오는데 어떻게 네. 이거를 본인이 모른다. 이건 거의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네. 그 뭐 호주랑 뉴질랜드 출장 갔을 9박 10일 동안 출장 갔던 그분을 김문기를 모른다. 네, 그걸 네. 모른다만큼이나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정치인은 정말 저나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이나 이게 그 정치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거지 참 네. 정치인들은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네. 이제 서울 북부지검에서 그 2017년 아까 네. 당시 그 수사를 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하다가 그냥 그 진정이 들어왔었다 그랬는데 네. 그냥 위야무야 마른 겁니다. 네. 2천만 원을 준 거에 대해서도 서 씨가 5차례 걸쳐서 줬다고 네. 이렇게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분명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으로 네. 그야말로 수사를 뭉갠다는 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준석이가 왜 기소가 안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 있거든요. 왜 네. 기소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 지금까지도 멀쩡한 것인지. 정말 네. 지금도 똑같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금 저런 또 우원식 같은 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네. 검찰에서 말이죠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경우는 네. 이때 네. 좀 2012년도의 일이지만 네. 저것도 어떻게 뭐 이렇게 공소시효 상관없이 좀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10년 정도라면 2012년 13년이면 지났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2017년에도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수사를 종결을 했는지 뭐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액수가 이제 2천만 원이면은 저거 네. 뇌물죄로 본다면은 네. 저것도 아직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 10년 하고 상관없죠. 예, 저게 뇌물죄로 볼지 아니면 저거를 네. 이제 무슨 지금 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볼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 법에 따라서 또 예, 좀 다르군요.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또 네네. 수사 무마루에서 어떻게 뭐 좀 다르게 뭐 특검을 하든지 뭘 좀 뭐 그렇죠. 지금 근데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아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뭉갰다면 이제 특검도 가능한 건데 네. 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능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은 삭제된 우원식 전 원내대표의 금품 제공 내사 관련 SBS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를 입수했습니다. 이 해당 보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계속해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최측근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내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야당 후보 측에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우원식 원내대표 측이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해줬다는 혐의입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무 씨와 노원구 의회 의원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노원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조모 씨 측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던 조 씨는 민주당과 통진당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 측으로부터 우 대표 측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 7장과 계좌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에서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2012년 3월 말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고 출마 포기에 합의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품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뒤인 지난 2012년 말 서너 차례에 걸쳐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대표 측근인 서 씨도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면서도 우 대표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금품 거래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와 제보자 간의 통화 내용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 어제 전화를 콜백을 못 드려가지고 저녁에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네. 그럼 먼저 보내주신 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예. 제가 어떤 맥락인지 제가 봤고 제가 그날 이제 점심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국민의당. 예, 예. 예 말씀도 드렸는데 그 좀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예. 그 이제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예.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예. 우원식 원내대표 통상적으로는 기사화가 되고 예. 좀 야당 쪽에서도 좀 전 사실 개인적으로 집권여당 원내대표 사건이 나오면 야당에서 좀 그냥 악악 걸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오히려 생각보다 예. 야당에서 조용하고 우원식 대표 기사가 좀 쟁점화가 안 되고 우원식 대표가 나는 무관하다라고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우원식을 소환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예.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는지 눈치 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집권 여당이 하면 집권 초기다 보니까 신이 세서 예. 검찰이 좀 눈치를 많이 볼 테고 예. 그렇지 않아도 방송 나가고 나서 검찰국장이 호되게 깨졌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좀 얼어있는 상태라서 제가 어제도 국민의당 법사위 의원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계속 좀 내사 중이다. 예. 당장 결정을 내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들은 건 그겁니다. 그때 이기재라는 무소속 후보도 나왔다면서요. 예? 2012년 총선에 이기재라는 무소속 현 야권 후보도 출마를 했었다고 그러던데. 어느 분요? 잘 안 듣지 시끄러워서. 이기재. 이기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분도 우원식 쪽한테 좀 아마 좀 지원금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모르시는구나. 아, 저는 잘 몰라요. 그걸 뻑뻑하고 전 노원구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오면 새누리당 권영진표를 갖고 가는 거죠. 전이었거든. 네, 녹취록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기서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바로 그때 서슬퍼렇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바로 저 검찰국장이 어찌됐건 그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무부의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끌려가서 네. 소위 말하는 조인트가였다, 혼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청와대 끌려가서 거기서 맥도날드 혼쭐 햄버거 났다. 사줬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겠죠. 다행히 차담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네. 심각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저러한 수사 무마 강요가 네. 청와대가 개입한 이거야말로 정말 중대 사안이죠. 청와대가 개입한 수사 무마 사건이다라고 이거야말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건도 저희가 왜 화가 나냐면 네. 오죽하면 가로세로 연구소에 통진당 후보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통진당 후보 네. 다른 것도 아니라 통진당 후보가 저희한테 제보할 정도 이분이 얘기가 네. 국민의힘에도 제보를 했고 주요 언론사에도 제보했는데 어느 한 곳이 방송한 데가 근데 네. 국민의힘이 왜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슈화시키지 않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강시현 변호사님. 예, 아까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읽으면 악악거릴 줄 알았더니 네. 이제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 근데 아무 얘기도 없더라. 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저런 어떤 중요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슈화시키거나 또는 네.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것들을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저 박균택이라는 아까 검찰국장, 네. 검찰국장은 사요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로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제 권력에 아부하고 딸랑거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광주 광산 갑에 그렇죠.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이 됐어요. 결국은 검찰이 이와 같이 정말 검사다운 검사 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고 네. 권력에 줄 서는 그런 검사들만 이렇게 출세를 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당시 사건과 관련해 이한석 기자와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이 통화한 녹취도 입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 끊어졌네. 제가 지금 통화가 좀 길게는 어렵고요. 그래?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어떤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있죠. 그 증거들이 이제 자수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후 법정 증언에서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원식 의원이 지금 총선 앞두고 본인이 좀 궁지에 몰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인지 저한테 좀 진이 불러서 기사를 좀 내려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면은 우원식 의원이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조국 있잖아요, 이번에. 조국 사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그 당시 제가 이게 그 기자님하고 그 조기선 씨 통화를 한번 쭉 들어봤는데 당시에 그 검찰국장이 이제 청와대에 불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불려갔죠. 예. 불려갔죠. 네, 불려갔는데 그 당시 청와대라고 하면은 그 민정 쪽에 저기 누구야 조국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조국이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냐면은 그 우원식의 후원회장이었단 말이에요. 2012년에. 예. 그러면은 그때 기억은 뭐냐면 예.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그 북부지검 제가 그 보도했던 그 사건이 예. 문무일총장한테도 보고가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검사장 검찰 인사 직후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권 초기였고 어쨌든 간에. 네, 기사 나가고 나서 다음 날 그 당시 검찰국장이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요. 예,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기사 출처가 어딘지 본인에게만 좀 귀뜸을 해주실 수는 없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균택 국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 친분이 있거든요, 박균택 국장하고. 그래서 그 뭐 취재원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 뭐 검찰이 취재원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재판 전 기록을 제가 이제 다 입수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지금 보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뭐 이번에 조국 사태하고도 관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검찰과 청와대 쪽에 그 수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사건을 갖다 무마한 정황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그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같이 한번 만나서 그 제 자료를 갖고 갈 테니까 네, 부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기사만 안 하면 되겠다. 네, 녹취까지 듣고 왔는데요.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자,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네. 우원식 당시의 원내대표랑 그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두 다 SBS 이한석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게 결국 언론 무마, 그렇죠. 수사 무마, 언론 무마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일어난 중대 범죄인데 심지어 우원식은 이제 SBS 기자한테 읍소를 했다고 이제 뭐 총선을 한 4, 5개월 남기고 있는데 봐달라. 아니 뭘 봐달라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한석 기자한테 전화가 갔다는 얘기는 이미 SBS의 뭐 사장 혹은 뭐 경영진 아니면 보도국장 이런 고위층한테도 당연히 먼저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해당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취재원이 누구냐, 제보자가 누구냐를 물어봤다. 물론 저기서 이한석 기자는 취재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제보자한테 말은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지도 사실 좀 의심은 됩니다만 저게 굉장히 저는 검찰국장이라는 인물이 저런 행태를 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원내대표 당시에 문재인 정부를 안팎으로 비호하던 우원식이었는데 녹취에서 언급된 박균택 전 검찰국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변호사로도 유명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금방 김세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원식 구하게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조국이가 저 우원식의 후원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본다면 결국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우원식 구하게 나섰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수사농단 그리고 이제 언론 탄압, 언론 농단 이런 사건이어서 비록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꺼내가지고 이 캐비넷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런 사건인데 박균택은 저렇게 이제 저 민주당 쪽에 문재인 쪽에 또 줄 서다가 또 이재명한테 줄을 잘 섰는가 봅니다. 그래서 대장동 그 5인방이라고 그러죠. 대장동 변호사 5인방에 이번 속해가지고 그것도 광주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광주 공천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찍어 눌러준 거죠. 찍어준 공천만 거죠. 받으면 국회의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제 또 호위무사가 됐습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우원식 호위무사를 하더니 이제는 또 변호사가 돼가지고는 다시 또 이재명 호위무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할 때도 잘못하고 변호사할 때도 잘못하고 그럼 국회의원 할 때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네. 뿐만 아니라 이 뭐 박균택 전 검찰국장 재직 당시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조국 의원은 이 과거 우원식 국회의장의 후원회장도 맡아서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조국이 두 번의 후원회장이 일단 기사로 드러난 거면 두 번의 후원회장인데 2012년도 19대 총선 때 후원회장 우원식의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때도 우원식의 후원회장. 이 말은 그 정도로 가까운 그럼요. 사건인데 말 그대로 단일화 때도 네. 그 이후에 무마 사건 때도 이 모든 사이의 중간에 결국 조국 민정수석과 우원식 당시 원내대표가 얼마나 끈끈한 사이인가를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농단이 맞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박균택 조국 우원식을 네. 조국 의원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조국이라고 부르고 우원식도 네. 마찬가지고 박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의원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사농단, 국정농단을 했다는 거 네. 정말 우리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서 오늘도 우리 종횡무진 김세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사와 정치를 재미있게 종횡무진 김세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